두 분은 군대 다녀오셨나요?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? 다녀왔습니다. 네, 안 그쵸. 갔다 오셨으면 어쩔까? 이장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출난 군인이었기 때문에 황실 친위대에 추천을 받거든요. 근데 그걸 뿌리치시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이지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이 북로빈정서에서 한 명의 교관을 파견해달라고 SOS를 보내요. 그 사람이 바로 이장영 선생이었죠. 거기 가셔갖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제복을 만드는 일이었어요. 그 제복이 나중에 광복군의 옷이 또 돼요. 1940년대 군인들이 입었던 그 옷의 시작이 또 이장영이라는 한 인물에서 시작되었다.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은 독립운동가 찾기, 역사 토크 히어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독립운동가는요, 바로 천안 출신의 만주벌의 독립영웅, 대구 이장영 선생입니다. 저를 포함해 이장영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김동우 작가님, 네. 이장영 선생은 어떤 분이신가요? 영자 돌림을 쓰시는 거 보니까 뭐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? 이장영, 이동영. 예, 맞습니다. 이동영. 같은 집안 네, 사람인가요? 같은 집안 분이셨고요. 대한제국에서 참의까지 하신 군인이셨고 또 신흥문화학교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참 군인의 표상 같은 분이시죠. 최초의 육군사관학교, 어떤 그 대한제국의 육군 장교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고요. 그리고 군대가 강제로 우리 대한제국에서 해산이 됐을 때 바로 이제 만주로 망명을 하셔서 신흥무관학교를 어떻게 보면 거의 세우고 거기 초대 교관을 하신 분이에요.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출신으로서 그 후배들이 전부 다 또 광복군과 독립군으로 이어지고요.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군인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. 그럼 같은 집안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세우고 또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네, 맞아요. 독립군에 양성했다는 얘기네요. 두 분은 군대 다녀오셨나요?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? 다녀왔습니다. 네, 안 그쵸. 갔다 오셨으면 어쩔까 싶으면서 물어봤는데 아이고. 그 군인 어떤 저는 육군 병장 출신이고요. 운전병 했습니다. 운전병? 네, 네. 그러면 정 작가님은 저는 이제 공군 장교로 3년 6개월을 복무를 다 하고 만기 전역했습니다. 네, 말씀만 들어도 병장과 뭔가 하늘을 공군은 조금 정 약간 작가님 차이가 있어 어깨에 보이는데 힘이 어깨가 들어가신 것 힘이 들어온 것 같아요. 네, 공군으로 장교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 군대 계급 체계를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럼 이장영 선생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르셨고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. 지금의 계급 제도로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 처음에 소위로, 신임 소위로 임관을 했고요. 그리고 중위 계급에서 이제 군대가 강제 해산돼서 중위로 이제 망명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당시에 중위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한 위치인 건가요?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. 다만 이제 당시 사관학교에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교관으로서 군인을 양성하는 법, 싸움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, 숫자가. 그래서 당시 무관학교에는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교관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장현 선생님께서 그런 역할을 다 수행해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육군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망명밖에 없었던 건가요? 아니요, 그건 아닙니다. 당시에 이제 군대가 강제 해산되고 나서 처음에는 천안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오세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집안 자체가 평소에 그렇게 좀 양반가에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명문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집안 안에서도 정말 애국자가 많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만났던 이동영 선생도 같은 집안이에요. 좀 가까운 친척 거의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이분도 실제로 그런 임시정부, 임시의정원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어떤 회의 그리고 그런 가족 회의에서 결정이 난 게 결국 중국으로 망명을 하자.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국권 회복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모색을 해보자 이런 결정이 났었습니다. 그래서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 전부를 이끌고 중국으로 망명을 했던 거죠. 그럼 사실상 가족 의논하에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럼 이장영 선생 한 분만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선택지가 혹시 있었는지. 이장영 선생님의 참 군인 정신을 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좀 시대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
1907년에 우리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잖아요. 네,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가 고조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서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군대를 해산하는 일이었어요. 근데 이장영 선생님은 본인이 군대 군인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는데 본인이 몸담을 수 있는 곳이 사라진 거잖아요. 그리고 몇 개월 뒤 이제 목천으로 내려가서 몇 개월 뒤 계시면서 생각을 하셨겠죠.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.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장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출난 군인이었기 때문에 황실 친위대에 추천을 받거든요. 근데 그걸 뿌리치시고 가족과 함께 다 도강을 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군인이지 다른 일은 못하겠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사실 황실 친위대 같은 경우는 그 경로를 선택했더라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그렇겠죠. 있을 수도 예. 있었을 텐데 독립운동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. 만약에 황실 친위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? 글쎄요. 근데 이장영 선생님 성격상 얼마 못하고 그만두셨을 것 같은데. 정 작가님 만약에 저는 네. 당연히 이장영 선생이라면 황실 친위대를 거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조금 생각할 수가 있는 게 1907년도에 이제 군대가 강제 해산됐어요. 근데 그 전에 2년 전에 을사늑약이 체결됐거든요. 근데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행보가 나타나요. 누군가는 일제의 그 불의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누군가는 그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. 근데 당시 이 저항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군인들은 스스로 자결하는 군인들이 많았어요. 이 대한제국군의 군대의 그 군인으로 있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참모총장,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들부터 해서 그 자기 위에 선배들이 다 목숨을 끊으면서 자결을 선택했거든요. 그걸 봤단 말이에요. 그걸 봤는데 2년 뒤에 군대가 해산됐을 때 황제의 친위대로 간다. 이미 그때 그 친위대는 그 배경과 뒤에는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이 걸어온 신념과 이 모든 것에 반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. 황실 친위대 제의를 거절하고 가족과 함께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죠? 이제 중국 만주로 갔는데 그때 그 지역이 바로 나중에 이제 신흥학교로 되고 신흥무관학교가 됐던 곳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이 정확하게 이제 몇 월 며칠 날 갔다. 그러니까 일은 좀 찾을 수 있어요. 11월 정도였다고 나오는데 정확히 며칠 날 갔는지도 아직까지는 그 추정을 할 뿐이고요. 정확하게 어디로 처음 망명을 했다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. 다만 중국 만주에 망명을 했다가 그 이후에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그 신흥강습소가 설립된 그 지역을 먼저 선발대로 물색을 했다. 요 정도만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. 1907년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 중에서도 신민회가 또 탄생하거든요. 근데 이제 신민회가 나중에 이제 만주 지역을 답사를 하게 돼요. 그때 이제 먼저 와 있던 이장영 선생님을 만나서 당연히 정보가 많았겠죠, 이장영 선생님이. 그래서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장영 선생님이 그 유화연 삼원포까지 가는데 목천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셨다 그래요. 그런데 이제 가시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하셨겠죠. 그리고 이제 신민회 이제 간부들이 농부로 위장하거나 상인으로 위장해서 몰래 그 지역을 답사할 때 이장영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드렸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신흥무관학교가 아마도 삼원포에 처음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예. 그럼 망명 이후에 신흥강습소, 신흥무관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초석을 다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신흥무관학교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도 이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옮겨진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. 먼저 이제 삼원포 지역에 있다가 그다음 몇 년 있다 이제 합리화 지역으로 갑니다. 그러다가 이제 또 고산자 지역, 1919년에 이제 고산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 라인이 이렇게 생기는데, 한 군데 있지 못했던 이유가 뭐 주변과의 협조도 잘 안 돼, 또 일제 또 감시도 심해.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군대를 양성해야 되는데, 그냥 한 군데 있다가는 뭐 어떻게 다 정보가 노출되니까 뭐 이런 여러저러 어려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런 찰나에 이제 1919년이 됐을 때 이제 우리 고국에서 만세 운동이 목소리가 전 세계로 뻗쳐나가면서 그때 이 신흥무관학교와 동시에
서로 군정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.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북간도 쪽에서는 북루군정서라고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이런 분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고, 그래서 이 서로 군정서와 이 북루 군정서가 자연스럽게 연계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 이장현 선생께서 너무나 뛰어난 이 서로 군정서와 이 신흥무관학교의 교관이었기 때문에 이 북루 군정서에서 한 명의 교관을 파견해달라고 SOS를 보내요. 그 사람이 바로 이장현 선생이었죠. 그래서 이장현 선생님께서 이제 기꺼이 김좌진 장군에게 우리 이장현 교관을 보내겠다 해서 진심으로 서로 연대하자, 이런 또 편지를 주고받습니다.